네,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들어갈 페이지는요, 178쪽이고요. 무장독립전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가 써준 적이 있었는데, 여기 앞 밑에다가 제목을 좀 붙이면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1920년대, 20년대 국외 독립운동을 살펴본다 그랬죠? 그래서 국외 독립 전쟁의 전개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주고요.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 살펴보고 국외 독립운동 중에서도 이제 무장독립전쟁, 무장운동에 대해 살펴보는 겁니다. 이 1920년대는요. 어떤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번호를 좀 먼저 붙이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여기다 가로 1번 봉오동 전투라고 붙여주고요. 봉오동 전투.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청산리 대첩에다 가로 2번이라 해주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 일본군은 있어요. 중간에 일본군은 거기다 가로 3번 간도 참변. 그 다음 단락에 가로 4번 자유시 참변. 그 다음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겨서 여기 제목에 3부가 성립되고 통합운동을 전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가 가로 5번이죠. 가로 5번 3부 성립. 그 다음 중간에 찾아보면 거기 미스야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미스야 협정 거기다 가로 6번 미스야 협정. 그 다음 밑에 보면 두 줄 내려와 3부 통합운동 있어요. 거기다 가로 7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은 순서대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3부 성립, 미스야 협정, 그 다음이 3부 통합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봉오동 전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요 교과서에 보면 3.1운동 이후라고 되어 있죠? 3.1운동, 1919년 3.1운동 이후에, 독립을 이제 우리가 무력을 이용해서 일본과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높아졌고요. 당시 이제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1910년대부터 있었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 독립기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에 독립군이 이제 양성이 되고 독립군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일본을 습격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도를 한 번만 다시 여기다가 그려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백두산이 있었고요. 여기에 흐르는 강이 압록강, 여기가 두만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만주 지역과 연해주 지역에 이제 독립기지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양성된 독립군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일본군을 계속 습격을 하는 거야. 그러자 일본군이 자신들의 병력을 두만강으로 파견을 해서 독립군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거기 체크해 봅시다. 밑줄 가볼게요. 일본군은 한계대대 병력으로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을 공격했다. 이에 맞서 싸웠던 군대가 홍범도 이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친구들 봉오동 전투 하면 홍범도의 이름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안무의 군민회군 그 다음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이 연합부대를 결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부대를 결성해서 일본군에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뭐 밑줄은 긋지 말고요. 전투에서 독립군은 4명이 전사한데 4명이 전사한데 그쳤죠. 일본군은 157명이 사살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일본군은 사상자를 꽤 많이 냈죠. 그래서 우리가 봉오동 전투 이 승리를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이걸 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봉오동 전투보다 또 훨씬 크게 승리했던 다음 청산리 대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리 대첩은요. 일본 입장에서는 봉오동에서 패배한 게 굉장히
약간 뼈 아프겠죠. 그죠? 그리고 이 독립군들을 이 만주와 연해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들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체크해 봅시다.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만주의 독립군을 추격했대요. 이에 거기 체크해 봅시다. 아까 요 지금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었던 홍범도가 이끄는 그 연합 부대하고 그리고 거기 체크해 보세요.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그죠? 북로군정서. 플러스 그리고 홍범도,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뒀던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연합 부대는 일본군을 어디로 이제 유인을 했느냐? 바로 청산리 근처로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청산리 부근에서 이제 여러 차례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체크해 봅시다. 대군평, 완루구, 어란촌 등지에서 이어진 10여 차례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청산리 대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볼게요. 역시나 사상자 숫자를 좀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걸 크게 승리했는지 좀 알 수가 있겠죠? 보세요. 청산리 대첩의 전과 북로군 정서가 대한민국 임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일본군 사상자가 연대장 1명, 대대장 2명, 기타 125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독립군 사상자는 전사 60명, 부상 90명. 우리도 그래도 봉오동 전투에 비해서는 전사자가 좀 생겼죠. 전사자하고 부상자를 합치면 거의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죠? 150명인데, 일본은 1254명. 사상자, 연대장과 대대장도 이렇게 사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죠.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를 했다. 그래서 봅시다. 여기에 의의가 나오는데요. 여기 체크해 볼게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승리는 독립전쟁론에 따라 만주 연해주 등지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한 한국인의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던 거는 191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에 기지를 만들고 자치단체를 만들고 또 학교도 세우고 군대도 만들고 이런 모습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결국은 1920년대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으로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일본은요. 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바로 독립군을 다 약간 몰살시키겠다는 명분을 가지고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이런 그냥 한인들 마을 있죠? 그 마을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밑줄 가볼게요.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구실로 간도의 한인마을을 초토화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마을을 초토화하면서 일반 군인들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은 일반 양민과 어린이까지 학살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 그쵸? 그래서 간도참변이 일어났을 때 독립군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독립군의 어쨌든 독립기지 근거지가 만주와 연해주 등지죠. 그런데 일본이 이 지역을 독립군을 싹 몰살시키겠다라는 빌미로 간도 참변을 일으킨 거잖아. 그치? 그래서 독립군 입장에서는 앞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 지역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죄 없는 일반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근거지를 좀 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제목에 자유시 참변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래서 간도 지역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바로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 근데 이동을 했는데 왜 참변이 일어났을까?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죠? 이걸 좀 보면 일단은 독립군은요, 거기 체크해 봅시다. 독립군 주력 부대 4천여 명은 밀산부에 집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밀산이라는 지역에 독립군 주력 부대가 이제 싹 모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서희를 중심으로, 서희 사람 이름이에요. 서희를 중심으로 독립군단을 조직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써볼까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서희를 총재로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한 것은
독립군을 한번 일단 이동하기 전에 어떻게 재정비를 한 것 같아요.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시로 이동을 하는데요. 당시에 자유시로 이동을 했던 이유는 동그라미 2번.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적군의 약속을 믿고 시베리아로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시베리아로 이동을 해서 독립군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끊었어요. 그래서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적군의 약속을 믿고 시베리아로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서서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때 1920년대에 국내에 사회주의가 유입이 되는 데 있어서 좀 결정적으로 이제 약간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레닌의 약소민족 이런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좀 컸었죠. 그쵸? 그래서 적군의 약속을 믿고 시베리아로 이동을 해서 러시아 지역에서 독립군을 계속해서 양성하고 독립전쟁을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유시를 통과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걸 체크해 볼게요. 한인 공산주의 사이에 지휘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지휘권, 군대를 누가 지휘할 것인가, 이 지휘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인 부대에게 뭐를 요구를 했느냐, 거기 밑에 체크해보세요. 무장해제를 요구를 했어요. 무장해제라는 거는 결국 몸에 있는 무기를 모두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다 몸에서 다 이렇게 분리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내려놓는 무장해제를 요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이 희생을 했다. 독립군에게 총을 발사를 했겠죠? 그래서 독립군이 희생되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지금 간도 참변에서 자유시 참변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흐름이 어쨌든 독립군 입장에서는 계속 근거지를 바꿔서라도 독립전쟁을 계속 준비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좀 잘 됐다면 좋았을 텐데 러시아 지역에 도착해서 자유시 참변을 겪자 어떻게 이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만주 지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금 지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서해를 총재로 해서 밀산에 집결을 했죠.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요 위에 자유시 멀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자유시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요 자유시에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고 나서 일부는 만주를 귀환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밖에 뭐 지청청 홍범도는 이르크츠크로 이동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요 부분 일부 만주로 귀환했다라는 요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고 다시 만주 지역으로 돌아온 독립군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80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3부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도요 독립군들은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독립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주 지역에 다시 이제 뭐를 만드느냐 3부라는 것을 성립을 합니다. 세 개의 부를 성립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 세 개의 부가 교과서에 이름이 나와요. 체크해 봅시다. 1920년대 중반 만주에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세 개의 독립군 정부가 성립되어 독립전쟁을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보통 앞글자씩 따서 참, 정, 신 이렇게 외워요. 독립군의 참정신. 그죠? 참정신. 근데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요. 밑에 체크해 보면 구성이 약간 이원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동포사회를 이끄는 민정조직과, 그죠? 민정조직과, 두 번째는 독립군의 훈련 및 작전을 담당하는 군정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부는 당시 만주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던 동포들을 이끄는 자치정부의 역할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체크해볼까요? 여기 민정조직에다가 써볼게요. 민정조직에다가는 당시 자치정부의 역할을 했다. 자치정부. 그리고 군정조직을 갖추었다라고 거기는 독립군 양성이라고 써줄게요. 그렇죠? 그래서 무장독립전쟁을 준비를 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3부가 위치했던 곳이 보여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여기가 참, 정, 신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 개의 부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교과서에 보면은 분홍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한인이 다수 분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쪽, 그죠?
만주 지역과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를 한 여기 연해주 지역, 그쵸?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가로 6번 미스야 협정인데요. 미스야라는 이름 자체에 미스야 이름이거든요. 미스야 일본 사람 이름인 것 같죠? 그래서 미스야는요. 누구와 누가 이제 맺은 협정이냐? 당시 일본인이었던 미스야와 당시 만주 지역에 있었던 만주 군벌 사이에서 맺어진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간도 참변을 일으켰죠. 그리고 독립군들을 싹 다 이제 쫓아내고 몰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만주와 연해 지역에 있었던 여러 자치정부라던가 사람들 모여 살고 있는 곳을 초토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립군 입장에서는 자유시로 이제 이동을 했다, 러시아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삼부를 만들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독립군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맺는데요. 미스야 협정의 내용이 교과서 옆에 나오거든요. 체크해 봅시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중국 관원이 체포하여 일본에 넘긴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스야 협정은 이 만주 군벌들을 이용을 해서 독립군들을 보이는 족족 다 어떻게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오라는 거고 독립군들을 어떻게 동생국은 하면 현상금을 걸고 그죠? 잡아왔을 경우에는 뭐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미사일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독립군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그죠? 활동의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런 과정에서도 독립군은 절대 좌절하지 않고 위에서 살펴봤던 이 3부를 통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3부 통합 운동이 전개됐는데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요. 통합 운동을 거쳐서 두 개로 됩니다. 그래서 국민부 그리고 혁신의회 이렇게 두 세력으로 재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 그림을 좀 잘 보면 요거 별표를 좀 쳐놓을게요. 이렇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세 개가 이제 국민부, 남만주의 국민부 그리고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바뀌고 그 국민부와 혁신의회가 각각 어떻게 발전하느냐 바로 조선혁명당으로 발전하면서 그 밑에 있는 소속 군대, 조선혁명군, 그죠? 그리고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독립군. 그래서 이 군대들은 요 밑에 있는 요 만들어진 요 군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통 1930년대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중연합부대를 많이 결성을 하거든요. 이 한중연합부대가 결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요 밑에 내용이 나오네요. 요거 체크를 좀 해볼게요. 1930년대 초반 만주 지역의 독립전쟁은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단락에서부터 한중연합군을 결성하여 싸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내용들 어떤 중국군과 연합을 했는지 하고 전투가 일어났던 주요 장소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20년대에 국외 독립운동의 내용은 좀 시간 순서대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첫 번째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 그 다음에 일본이 뭐를 일으키죠? 간도 참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독립군들은 이제 어디로? 밀산에 집결했다가 러시아로 이동을 하는데 자유시라는 지역에서 참변이 일어났다. 자유시 참변. 그 다음이 이제 3부 성립, 그 다음 미스야 협정, 3부 통합이죠. 그래서 3부 통합의 참이부 세 개가 어떻게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이 됐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은 앞서 사료는 다 봤죠? 사진 조금 볼게요. 지금 보면 홍범도 장군의 사진이 나와 있죠. 얼마 전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제 조국으로 돌아왔었죠. 그래서 그때 뉴스에 이제 나오고 선생님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안식을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김자진 장군의 모습도 보입니다. 북로군정서군이 이렇게 보이는데 두 분 다 되게 굉장히 눈빛이 강렬한 걸 좀 느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네. 그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밑에 자료속 지식백과 독립군은 무기를 어떻게 구하였을까를 보면 독립군 읽어볼게요. 오래간만에 무기를 운반하러 가라는 통지가 와서 블라디보스톡 내 해변으로 어두운 밤에 행군하여 산 정상으로 70여리를 가서 받아 메웠다. 짐도 무겁지, 길도 험하지, 배도 고프지. 결사적으로 일본군 변창소를 지나 한 오리쯤 되는 곳에 동포의 가옥 10여호가 보인다. 이곳에 와서 긴장도 풀리고 기진맥진한 우리가 쓰러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북로군정서 병사 개인 장비가 보여요. 그래서 식량도 메고 다니고요. 탄약, 수류탄, 뭐 신발 두 켤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블라디보스톡 내 해변으로 해서 갔다 그랬죠. 지금 무기를 구하러 이제 어디까지 간 거야?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간 거죠. 그래서 밑에 체크해 볼게요. 왜 연해주 지역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무기를 구해왔느냐? 1920년대 전후에 시베리아와 연해주 일대는 러시아 적군과 백군의 내전으로 혼란하였고 무기도 많이 유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독립군은 동포들이 모아준 자금으로 무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히 여기는 뭐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181쪽부터 해서 1930년대 무장독립운동을 마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 182쪽으로 넘어가면 의열투쟁이 나오거든요. 의열투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오늘 배웠던 내용들 선생님이 프린트물로 정리해가지고 한번 다시 그 시간 흐름대로 정리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물로 수업하고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 조금 보고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안녕. 교과서 잘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